자, 1203번. 여기 지금 보시면 유리함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CF하고 필기. 유리든 무리든 간에 유리무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 최소라는 말을 보면은 그래프 그릴 생각을 바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증가함수 꼴이냐 아니면 감소함수 꼴이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데가 다르지. 자, 이렇게 증가면 오른쪽 끝이 최대의 값으로 나오고, 감소면 왼쪽 끝에서 최대값이 나오니까 상황이 아예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꼴인지 감소되는 꼴인지 봐야 되고, 이때 0부터 2까지 해서 얘의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건데, 이제 유리함수니까 점근선부터 따져야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인 거고, y는 2겠네. 1분의 2니까 2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됐는지 거꾸로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분모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로 대입해서,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k지. 그 분자 자체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때 지금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1번 케이스인지 2번 케이스인지를 알 수는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자, 1번 상황이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양수꼴이면 지금 요 모양인 거지. 이때는 0부터 2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 1이면 0하고 2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잡히겠지. 이렇게. 근데 이때는 최대값이 0 넣었을 때가 최대지. 네, 여기다 이제 0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건 사라지고 1분의 k가 이젠 최대값으로서 1이다가 되겠네. 그럼 k는 1이다가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양수일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얘기인데, k 값을 막상 찾아보니까 이때 대입했을 때 얘가 성립되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답이 나올 거고, 여기 상태에서는 이놈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겠네. 그때는 그럼 최대가 0이 아니라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지. 이제 다시 2 대입하면은 여기는 3분의 2 넣으면 4 플러스 k. 걔가 1이다. 4 플러스 k는 3이 되고, k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얘는 마3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k 값이 구해지겠지. 자, 1204번. 지금 요 절대값 씌워져 있는 함수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라.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고. 그럼 이때 일단은 얘는 보시면 x, y 외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했던 거지. x, y 외의 문자인 k로 묶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괄호가 0 되는 값 대입해보면 3, 그럼 3 대입하면 여기는 사라져서 y는 4다가 되니까 3,4를 무조건 지나가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k라는 거는 기울기 역할을 해주고 있지. k는 기울기다.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 그래프만 그려서 이제 교점 두 개 되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쌤형이랑 배웠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보시면 y는 절대값 x-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원래 거를 그리고 얘가 x축 아래로 내려간 데를 x축 대칭 이동시키기로 했는데, 얘는 지금 얘랑 모양이 다르지. 그러더라도 우리 절대값에 우리 성질상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를 절대값 a분의 b라고 써도 되거든. 거꾸로도 당연히 되는 거고. 밑에 얘를 선생님이 그냥 1은 1이나 1의 절대값이랑 똑같이 1인 거니까 절대값 씌워도 상관이 없지. 그럼 이게 절대값 분의 절대값 꼴이니까 이 모양이잖아. 이걸 한 방에 합쳐서 이렇게 적어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는 같은 함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알고 있을 때는 이걸 빠르게 변형해서 이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걸 생각을 못한 학생은 그냥 이걸 구간함수로 나눠서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x-1이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 원래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일 때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얘가 0이 돼버리면 분모가 0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건 제외시켜놓고서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해서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을 그냥 풀어서 요게,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 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젠 얘를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엔 얘, 다시 오른쪽엔 얘 그리고 왼쪽엔 얘를 그려서 처리하셔도 되고, 근데 어떻게 그리든 간에 당연히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처음에 알려줬던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얘는 원래 이제 절대값 씌우기 전에 거를 그리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점근선이 x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겠네. 여기다 절대값 딱 씌우면 이 밑에 있는 거를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 이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 그래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4를 지나야 된다며. 3,4가 이쯤 있다라고 쳤을 때 지금 k 값에 우리가 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원하는 상황이 교점이 두 개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k라는 게 지금 이제 기울기, 기울기의 값을 구할 때는 기울기를 0부터 생각해 주라고 했었지. 3,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돼. 이건 상수함수 y는 4꼴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때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게 맞으니까 얘도 k가 0이어도 된다. 이 기울기가 0이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잠깐 양수 쪽으로 살짝 기울여봐. 양수 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더니 그러면 이 곡선이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가 않았고, 이걸 좀 더 기울이다 보면은 이쪽, 이 왼쪽 곡선에서 접할 때가 있겠지. 더 기울이다 보면 이렇게 접할 때. 접하게 되는 순간은 여기서 교점 한 개, 여기서도 교점 한 개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방금 선생님이 표현을 했던 거를 다시 글로 적어봐. 지금 이 왼쪽 파트, 여기에 뭐 되는 순간이었다고? 접하는 순간이었지. 접한다. 그러면 접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교점이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교점이 한 개라고 하면은 이제 요 지금 선생님 형광펜 처리해 놓은 이 곡선에 대한 식을 얘기해 줘. 얘는 뭐야 원래? 지금 얘는 처음에 우리가 유리함수 그려놓은 거를 x축 대칭 이동 시켜놓은 상태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상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얘랑 이 식에 의하여 그려진 거면 얘는 x축 대칭 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얘의 부호를 한번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는 y 부호를 바꾼 건데 그거를 양변에 마이너스 1배해서 부호 바꾼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쪽은 x마 1분의 마이너스 1 상태. 그러면 이제 원래 얘를 그리라고 하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마 1분의 마이너스 1 그리면 지금 곡선이 이쪽 한 개, 이쪽 한 개 이렇게 생기면서 이때 접하게 되면 실은 여기서 교점이 한 개 생긴 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젠 얘하고 연립을 해줘. x마 1분의 마이너스 1과 이걸 연립을 하시고 양변에 x-1을 곱해주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겠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교점이 한 개라는 거는 판별식으로 따지면 되겠네.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다 전개를 해주게 되면 kx하고 x하고 곱해서 kx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실 때도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세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럼 얘랑 곱한 게 kx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곱하면 괄호 쳐서 4마 3k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k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도 이항시켜서 는 0이라고 놔주시고, 그럼 얘랑은 이젠 동류항이지, xx로. 그러니까 이거 개수끼리만 계산을 해주시면은
식이 정리가 됐는데 이때 이제 우리 이거 4 묶어 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상태로 판별식 쓸 때 4분의 d라는 걸 써도 되겠지. 그럼 이건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b'이라는 게 이 1차 계수의 2분의 1배한 상태지. 그러니까 이거 2로 나눠서 그러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 k의 c 이 상수 이거는 0이다 라고 놓으면 이것 또한 다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래서 이거 정리를 쭉 해주시게 되면은 k 값이 1 또는 4다가 나올 거야. 자, 계산은 끝까지 꼭 해보셔야 돼. 이제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랑 뭘 연립했었어? 아까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이 절대값 함수에서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던 요거를 나타낸 게 이게 뒤집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의 식에 쌤 마이너스 붙여서 이 상태의 식하고 연립을 했던 거였잖아. 실제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여기랑 이쪽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아까 여기 이 직선이 3,4를 지날 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이쪽에서 한 번 그리고 이쪽에서 한 번 두 개가 발생되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할 때가 기울기가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 접할 때 기울기가 더 크겠지. k 값이 방금 1 아니면 4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작은 거에 얘의 기울기 1짜리, 얘는 4짜리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원했던 상황은 이 왼쪽 파트에서 접했어야 했지. 왜냐면 원래 그래프가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절대값 쉬운 그래프니까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 곡선에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울기가 더 낮은 1이 되겠다. 그래서 4가 아니라 1이라는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기울기가 4짜리가 나온 이유는 이 식하고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썼기 때문에 이 그래프하고 접하는 상황이 다 발생이 된 건데,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하고 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쪽에 곡선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 유리함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접하게끔 되는 그때의 기울기 값이 같이 구해지게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원했던 건 실제로 이 식이 아니라 이거의 절대값 씌워놨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하고 해서 이 왼쪽 파트하고 접할 때를 찾았던 거기 때문에 이때는 기울기가 더 낮은 1짜리로서 k값을 구해줘야겠네. 이때 k값은 1하고 아까 얘가 기울기가 0일 때도 이럴 때도 교점 두 개라고 했었지.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답이 1이 되겠다. 자, 1205번은 지금 fx라는 함수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난이도가 있는데, 자, 얘는 이 유리함수의 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세 가지 따지라고 했던 거. 점근선, 그 다음에 분자 있지?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 그 k값 찾는 거. 이 지금 bx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k값 찾는 거는 얘가 0 되는 값인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의 그 ab가 분자라고 봐야 되는 거지. k값,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 세 번째 y절편 생각을 해주라고 했던 거. 얘네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고, 이제 선생님이 fx에 관련된 거는 빨간 색깔로 처리를 해볼게. 근데 여기 gx가 뭐라고 써있냐면 a를 기준으로 구간함수로 잘려 있어요. 근데 여기 등호도 잘 보셔야 돼. 여기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있지. 등호가 있다는 거는 얘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면, 우리 일단 x는 a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a의 오른쪽, 얘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오른쪽이지. 오른쪽에다간 얘를 그려줘라 이런 거잖아. 근데 얘를 그릴 때 여기 a의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a 포인트에서는 여기를 색칠을 해놓고 그래프를 그려주라는 거고, 만약에 이 위쪽,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쪽에는 여기 등호가 없지. 그러면 여기 만약 왼쪽에 fx를 그렸는데 걔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빵꾸를 뚫어서 여기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호 유무에 따라서
여기가 메꿔져 있냐 안 메꿔져 있냐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얘를 봤더니 A 기준으로 그래프가 GX를 나눠서 그릴 건데 A 이상 쪽에는 이 친구를 그리래. 얘는 파란 색깔로 해볼게. 근데 얘는 이 fx를 뭐 해놓은 상태야?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a만큼 그냥 평행 이동 시켜놓은 상태인 거지. 평행 이동. 그럼 우리의 gx는 a의 왼쪽에는 이 빨간 색깔 fx를 그리시고 a의 오른쪽에는 이 파란 색깔 평행 이동시킨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했잖아.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걸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다 할 수 있겠지. 다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얘네들 다 따져가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핵심 포인트야. 이건 지금 그래프 그리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풀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gx와 이제 y는 ty의 교점 개수를 ht라고 하래. 자, 다시 y는 t라는 거는 t가 만약에 1이면 어때? t가 1이면 y는 1이라는 요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t가 2가 되면은 2에서 이제 x축하고 평행하게 그은 이런 직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y는 t라는 직선과 이 gx와의 교점 개수를 ht라고 하래. 만약에 이런 거야. 우리의 gx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가정해볼게, 선생님이. 자, 앞으로 이런 교점 개수에 대한 함수는 매우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교점 개수에 대한 상황이 지금 처음 접하는 학생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gx가 생겼다라고 치면 만약 y는 t가 t 값이 0이면 어때? t 값이 0이면 y는 제로 상태, y는 제로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그래프하고 안 만났지. 교점 개수가 방금 0인 거야, 0. 근데 t가 몇일 때? 0일 때 교점 개수가 0이지. 이거는 h0은 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t가 만약에 0보다 더 커졌어. 그럼 얘가 직선이 위로 올라가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t가 1이면 y는 1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 이렇게 양수값이면 당연히 이 직선이 이 상태에서 올라가겠지. y는 t인데 t가 양수는 위로 올라가.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겼어? 여기서 한 개 생기네. 그때의 ht 값은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면은 t가 음수일 때도 어때? t가 음수면 얘가 아까 y는 0일 때가 이건데 t가 음수면 여기 음수야, 음수. y는 음수를 찍으면 밑으로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계속 몇 개야? 한 개이기 때문에 그때도 ht는 1이다 이런 식이 되겠네. 근데 만약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는 t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다시 y는 0을 그리면 되지. y는 0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질 때 교점이 몇 개였어 방금?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만났지. 그러니까 t가 0이면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때의 ht 값은 1이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t가 방금 0일 때라 했기 때문에 얘는 h 0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근데 t가 조금이라도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살짝 올라가질 거 아니야, 직선이. 얘가 올라가지면 이 왼쪽 부분 곡선에서도 한 번 더 만나게 되지. 그럼 이때의 ht 값은 이제 2가 되는 거야. 교점이 한 개, 두 개니까 t가 0보다 커지면 교점이 두 개더라. 얘가 t가 계속 커지면 0보다 더 계속 커지게 되면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지겠지.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교점이 계속 두 개예요. 근데 계속 두 개로 나오냐? 그것도 아닌 게 여기 쌤이 지금 점점점 찍어놓은 이 선이 이게 점근선으로 쌤이 적어놓은 거거든. 그러면 이 y는 t라는 직선이 점근선과 일치되게 되는 순간은 어때? 일치되게 되는 순간은 자 이렇게 되면 이 왼쪽에서는 여전히 만나고 있지만 오른쪽 부분에서는 얘가 점근선이라 했기 때문에 계속 따라만 가게 될 거 아니야. 만나지는 않고 이쪽에서는 더 이상 교점이 발생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교점이 몇 개로 바뀌었어? 한 개로 바뀐다는 거야. 이거 봐봐. 점근선보다 아주 살짝 더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밑에 있게 되면 이때는 교점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두 개지. 근데 얘가 점근선하고 딱 일치되게 되는 순간은 왼쪽에서만 교점이 생기고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얘가 t가 3, 얘가 y는 셈이 3이라고 찍어놨잖아. 3이 되기 직전까지가 ht 값이 2라는 거야. 교점 개수를 쓰는 거잖아. ht라는 건 교점의 개수를 적는 거야. 근데 얘가 t가 3이 되는 순간은 ht 값이 1이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더 올라가도 계속 교점 몇 개야. 이 왼쪽에서만 생겨서 한 개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t가 3일 때가 포함해서 3 이상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ht 값은 계속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젠 해석을 해주면 돼. ht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지. 아까 지금 0에서부터 생각을 했는데 0보다 밑으로 내려가도 어때? 교점이 계속 한 개밖에 안 생기지 이런데. 그러니까 얘도 요거 t를 0 이하다 이렇게 해놓고 ht는 계속 1일 거다. 그럼 이렇게 ht 값을 다 밝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쌤이 얘기해줬던 얘는 cf로 해서 적어두세요. 책에다가. 자, 이거 다 적었으면 이제 이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자. ht를 쌤이 잠깐 설명을 해준 건데, 이런 교점 개수에 관련된 거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거 다 이해를 해놓고 좀 풀어야 돼. 자, 여기 읽어봤더니 요게 ht가 1이 되는, ht가 1이 되는 이라는 건 그냥 우리 말로 해석하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한 개가 되는 그 t 값들, y는 t에서 t라는 게 뭔지 알겠지? 그 t 값들을 원소로 갖는데 그 집합과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사이, 그 다음에 어떤 k라는 값 이상을 합친 게 같아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얘가 t가 마9부터 마8이면은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y는 마이너스 9를 그으면 이런 직선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을 그으면 얘가 되겠네. 근데 이 등호가 있는 상태들에서 이 y는 마이너스 9랑 y는 마이너스 8에서는 방금 선생님이 그 교점 따지는 거 할 때 이 사이에 직선이 그어지면은 우리의 이 gx와의 교점은 한 개가 딱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뜻한 거겠지. 교점이 두 개여도 0개여도 안 되고 딱 한 개가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일 때랑 k 값이 몇인지 몰라도 만약에 k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 k 이상의 상태에서 y는 t를 그려줘. 얘가 지금 k 이상이면은 딱 y는 k일 때가 이 직선일 거 아니야. 그거 이상이면 여기 포함해서 이 위쪽으로도 교점을 확인해 봤을 때 다 한 개씩 밖에 안 생겨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가 뭐 이런 따위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교점 두 개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gx라는 그래프와 교점이 딱 한 개만 되게끔, 이렇게 교점이 한 개만 되게끔 해줘라 라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럼 이제 gx를 그리려고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그려보도록 해보자. 자, a를 기준으로 이젠 우리는 빨간색 fx와 평행 이동된 이 파란색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x는 a가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여기 a는 양수래. 그러니까 양수라는 거는 적어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fx를 다 밝혀놓고 시작하면 fx는 점근선부터, 요리함수는 항상 점근선 먼저, x는 a, y는 1분의 b니까 b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분자라고 구하는 k 값 있죠? 그 분자는 얘가 0 되는 값인 a를 여기에 대입한 ab가 되겠네. 이렇게 이 세 가지 생각해 주시고, 그 상태로 그래프 그리기 시작하면, 자, 점근선 x는 a, 아까 선생님 x는 a에서 a가 양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잡히겠다.
이게 x는 a야. 그 다음에 이제 y는 b를 그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b는 0이 아니다라는 것만 주어져 있을 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 y에 대한 점근선이 b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위에 있을 거 아니야. b가 음수면 밑에 있겠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럼 이럴 때 뭐해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첫 번째로 b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볼게. b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부터. b가 음수면 이 y는 b라는 점근선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x축보다 밑에 이렇게. 그리고 이젠 a, b가 분자인데 a 곱하기 b에서 현재 아까 a는 양수였잖아. 양수라고 주어져 있지. b는 음수라고 했지 우리가. 지금 음수라고 가정해놨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쪽에 하나 그리는데 이쪽은 그릴 때 쌤이 y절편까지 따지라 했죠. 그럼 지금 이 단계를 쌤이 다 밟아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을 따져보려고 x에다 0을 넣어봤더니 0 넣으면 이거 분자가 0 되니까 0이네. 그 말은 여기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면서 y절편이 0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근데 우리 이거는 쌤이 지금 fx를 그린 거야. 근데 이거를 a보다 작은 쪽, 즉 a보다 왼쪽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때 이 점근선 자체가 a였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다가만 그리고 오른쪽 여기 파트는 지워주면 되겠다. 지금 선생님이 말로 계속 설명하면서 풀어서 그렇지 사실 그냥 그래프 그린 거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근데 이 스텝별로 지금 따지라고 했던 것들 다 따지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잘 확인해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젠 이 파란 색깔 이 평행이동을 시켜놨던 함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얘 또한 먼저 점근선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점근선. 근데 지금 원래 fx의 점근선이 얘네였지. x는 a랑 y는 b. 근데 그 점근선들을 우리 평행이동을 이만큼씩 시킬 거잖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의 점근선은 자 x는 a였는데 얘를 마이너스 2a만큼 움직이면은 x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됐겠지. y는 b 플러스 a다가 되겠네. a 플러스 b라 적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그릴 때 x는 마이너스 a랑 y는 a 플러스 b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평행이동 시킨 건데 우리 fx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지? 반대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 근데 여기다 이제 중복해서 쌤이 그려볼 건데 겹쳐서 이제 x는 마이너스 a를 표시를 할 때 이제 이 길이가 a였지. 마이너스 a는 정확하게 이 길이만큼 똑같이 왼쪽으로 가서 여기다 쌤이 점근선으로서 x는 마이너스 a를 그린 거야. 그리고 이제 y는 a 플러스 b라는 점근선을 그릴 건데 아까 이 빨간 색깔 얘는 fx의 점근선이었고 얘가 y는 b지. 근데 y는 a 플러스 b라는 거는 얘보다 위에 있겠어 밑에 있겠어 생각을 해봤더니 a 플러스 b를 했는데 a가 하필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b에서 양수를 더했으면 얘는 더 b보단 커진 상태겠지. 양수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y는 a 플러스 b라는 게 뭐 어디 있을지 정확하긴 몰라도 대충 여기쯤에 있다라고 쳐보자고. 더 위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만 그려야 돼 얘를? A 이상 쪽 그리고 등호 있으니까 여기 A에서 색칠을 하면서 선생님 빵꾸를 메꿔놓은 상태에서 그래프 그리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일단 이 왼쪽은 우리가 필요가 없지. 그리고 여기 잘 관찰해야 돼요. 지금 직선들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A라고 했던 게 지금 얘야 얘. 여기 기준을 잘 보셔야 돼. 이 분홍 색깔. 이 분홍색의 오른쪽 여기 A 이상이라는 게 오른쪽에 그려야 되는 거야 지금. 오른쪽 파트에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얘가 아까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분홍색의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이쪽은 지우고 이쪽도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이때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이쪽도 있었는데 이쪽은 지운다고 했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A 포인트에 선생님이 빵꾸를 메꿔놓은 상태에서 이 곡선에
이 직선 오른쪽 부분만 그려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관찰해야 되는 거, 얘들아,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 친구, 이 빨간 놈은 지금 fx였던 거지. 그리고 이 파란색, 이만큼, 이건 fx를 평행 이동시킨 놈이지. 얘네 두 개를 잘 쳐다보셔야 돼요. 자, 이런 그래프가 탄생이 되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상태에서 아까 교점이 딱 한 개가 되게끔 하는 y는 t라는 게 얘가 딱 몇부터 몇일 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일 때랑 k 이상일 때라며. 자, 여기까지 우리 강의 들은 사람들은 거의 우리 90%는 다 풀었거든? 조금만 더, 어렵더라도 좀만 더 이해를 계속 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사이에 이 직선을 그리게 되면 그때 교점이 한 개가 되면 되는데, 야, 이렇게 밑에 있으면 어때? 이 밑에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말했지만 이 빨간색하고 이 파란색깔하고의 교점을 따지는 거야. 이 빨간색, 파란색 곡선 합친 게 GX인 거잖아. 밑에 얘가 밑에 있으면 안 만나니까 교점이 0개지. 계속 교점이 없다가 여기 색칠되어 있는 포인트는 이 값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값에서부터 이제 교점이 딱 한 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럼 딱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뭐여야 되겠어? 요게 이 순간이 이게 마이너스 9인 순간이라는 걸 포착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도 어때? 교점이 여기서 한 개만 생기지. 이쪽에서 한 개만 생기잖아. 그런데 얘보다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요게 아까 빨간 색깔 점근선 y는 비라되어 있는 게 fx 거의 점근선이었지. 근데 걔랑 일치되는 순간 어때? 일치되는 순간도 여기서 교점이 한 개가 생겼지. 이때까지도 교점이 계속 한 개가 이어지는, 즉 요때가 정확하게 y는 마이너스 8이면은 맞아 떨어지겠다. 근데 얘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얘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는 순간 이 파란색에서는 교점이 여전히 있지만 빨간색에서 교점이 하나 더 생겨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교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교점이 딱 한 개가 되는 순간이 마구부터 마팔이라는 말이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 거네.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8 사이일 때만 교점이 지금 한 개잖아. 더 올라가면 교점 두 개 되는 거지. 근데 더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K 이상일 때도 교점이 한 개라 했어요. 근데 지금 관찰해봐. 이 순간까지는 계속 교점 두 개지. 계속 두 개 되다가 정확하게 이 파란 색깔 점근선, 이 y는 a 플러스 b라는 파란 색깔 점근선은 아까 평행이동 시켜놓은 함수거의 점근선인데 걔랑 일치되는 순간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일치되는 순간엔 이쪽 파트에서는 더 이상 교점이 안 생기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교점이 한 개가 생기고 있겠네. 이 순간부터는 위로 계속 올려도 교점이 계속 몇 개야. 빨간색 부분과 교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교점이 한 개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이 정확하게 y는 k가 돼주면 이 위로 계속 올리다 보면 k 이상에선 교점이 다 한 개씩만 생기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쌤이 지금 이거를 말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걸 뿐이지. 자, 이 과정까지 알아내는 게 한 쌤이 봤을 때 3분 이내가 돼야 되거든. 3분 이내로 알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세요. 일단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한 1분 투여하고, 그리고 이 교점이 딱 한 개가 되는 순간일 때들을 관찰하는 데까지 해서 총 3분 이내로 풀 수 있게끔. 이 정도로 이제 실력을 키워놓으면 이제 우리 내신 시험 볼 때는 웬만하면 다 유리함수 쉽게 풀릴 거야. 그러니까 반복 복습하세요. 뭐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계속 풀어보시고, 이 상황이라는 걸 찾았잖아. 그럼 이제 답을 구해볼 건데, 아까 요 라인이 딱 y는 마이너스 9지. 그리고 요 라인이 y는 마이너스 8인데 딱 얘는 아까 이 빨간 색깔 점근선하고 일치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빨간색 점근선이 y는 b네. y는 b랑 y는 마이너스 8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y는 k라는 건 아까 뭐였었어? 얘가 이 파란 색깔 점근선, 이 y는 a 플러스 b랑 일치되는 딱 그 순간이었지. 그러니까 k는 a 플러스 b랑 같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K 이거 사용했고 마이너스 8 사용했고 이제 Y는 마이너스 9 얘만 갖다 식 하나 세워주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가 X 값이 몇이야? 이게 아까 기준선이 됐던 X는 A였잖아. 그러니까 A를 이 파란 색깔 곡선에 집어넣으면 이 함수 값이 마이너스 9란 얘기인 거지. 파란 색깔이 누구냐면 이 밑에 거 얘예요, 얘. 그럼 얘에다가 A를 집어넣어봐. 여기다 A 집어넣으면은 F 몇 A가 돼? 3A 플러스 A다가 되지. 그게 마이너스 9면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자. 여기 F3A라는 건 여기다 3A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3A 집어넣었더니 3A에서 A 빼면 2A 분의 여기다 3A 되면은 3AB 플러스 A까지 해준 게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근데 아까 여기서 B가 마이너스 8이라며. B 대신에 마이너스 8 대입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약분 대시. 약분했더니 얘가 2분의 얘가 8, 3, 2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 얘는 마이너스 12 A는 12 이항시켜서 12 빼기 9 해서 3이다가 나오겠네. A가 3에 B는 마이너스 8이네.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K 값이니까 K는 마이너스 5지. 그럼 방금 A 찾았지? 3, B는 마이너스 8. G 마이너스 K라는 거는 지금 K가 마이너스 5라며. 여기가 마이너스 K면 G5를 구하라는 거지. GX에다 이제 5 대입하면 되는데 방금 A 값이 3이었지. 그래서 A가 3이니까 5를 집어넣으면 이 밑에 들어가게 되겠네. 밑에다 넣어주면 얘는 F5 플러스 2A 플러스 A인데 A가 아까 3이라고 구했지. 그래서 A 대신 3으로 바꿔주고 그럼 얘가 6 더하기 5 되니까 11 플러스 얘가 3 F11 플러스 3이 G5가 되네. 그럼 fx에다 다시 11 넣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B는 아까 마이너스 8이라고 구했고 A는 3이라고 구했고 이거 계산 다 쭉 해봐. 계산해서 이 G5 값 찾아서 답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겠어. B를 음수라고 가정했더니 이게 발생이 됐지. 그럼 양수일 때는 왜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너희가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릴 때 다시 봐봐. 이젠 그래프 그리고 있던 그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세요. 아까 fx는 쌤이 그려놓은 것까지 했지. 여기 지금 빨간 색깔 fx를 그린 거야. 여기 a보다 작은 쪽, 즉 a의 왼쪽에 있던 fx 그려서 이렇게 빨간색 그렸던 거였고 a 이상 쪽에다가는 이 평행이동 시켰던 파란 색깔로 그리고 있었잖아. 그럼 이때 선생님이 방금 그래프 그릴 때 바로 이렇게 해놓고 이 A 기준 오른쪽만 살리자 해서 이렇게 색칠해서 그렸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고 Y는 마이너스 9 여기 딱 Y는 마이너스 8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는데 만약에 그래프를 너희가 대충 그리다 보면은 꼭 이렇게 안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유리함수를. 그럼 이때는 왜 안 되는지 쌤이 잠깐 보여줄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원래 정답은 그릴 때 여기 밑에 쪽에서 파고들어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한 게 맞는데 어쩌다 보면은 방금 쌤이 그린 이 정답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에다가 그렸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이 A의 오른쪽에다 그릴 거라 했지. 그러면 여기 색칠하시고 다시 이쪽 왼쪽은 버렸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K가 아니 아까 T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이면 교점이 한 개 생겨야 되지. 근데 다시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Y는 T를 가져와서 그려봤어. 그럼 이때는 교점이 없지. 교점이 없다가 딱 점근선이 돼도 교점은 없는 거지. 교점이 아직까지 빵개다가 얘보다 커지는 순간 교점이 이 왼쪽에서 한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마이너스 9라고 하셔도 T가 마이너스 9일 때는 교점이 없는 거지. 이 밑에 있을 땐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근데 얘가 걔보다 커져야,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없는 상태, 마구보다 클 때서야 교점이 한 개 생기지. 여기는 마이너스 9 이상이라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9 포함하여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되는 거라서 너희가 만약에 이걸 그래프를 파란 색깔 그릴 때
여기 밑에를 관통해서 여기를 정확하게 예쁘게 그렸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위쪽을 그렸다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도 필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가 양수일 때, 이것까지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B가 양수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점근선들 다시 표현을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우리가 A는 양수였던 거는 여기 확정적인 거였지. A는 양수. 그 다음에 이젠 B가 양수래. 우리가 지금 다시 fx부터 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y는 b라는 게 점근선이잖아. 근데 b가 양수면 얘는 이 x축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리고 a, b가 분자야. 근데 a도 양수에 b도 지금 양수라 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방향이 이쪽 한번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a보다 작은 쪽에다 그릴 건데 아까 이거 y절편 0이었지? 여기다 0 내면 0이잖아. 여기 원점 지나게끔 그리고 A보다 왼쪽만 그릴 거니까 이 오른쪽은 지워주시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A의 오른쪽에다가는 이 파란 색깔 평행이동된 거 그릴 건데 아까 이 친구 그 점근선 다 찾았었지. 이 fx 거의 점근선을 이만큼씩 평행이동 시켜서 x는 마이너스 a에 y는 a 플러스 b지. 그럼 이때 x 점근선부터 잡아봐. 마이너스 a인데 여기가 딱 이게 x는 a였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그대로 뒤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젠 y는 a 플러스 b를 그릴 건데 y는 b가 이 정도에 있으면 a 플러스 b는 더 어떻게 해야 돼?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더 위쪽에다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얘가 방향이 지금 원래 fx 거가 이 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평행이동 시킨 놈도 이런 식으로 생겨주면 되겠다. 이 상태에서 A의 오른쪽만 그릴 거기 때문에 A의 오른쪽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고.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우리가 교점이 한계되는 게 마구부터 마팔 사이일 때랑 K 이상일 때만 이제 교점이 한계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밑에서 교점이 계속 다 몇 개야? 다 한 개지, 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 b라는 값보다 더 작기만 하면 교점이 계속 맥힌 거야. 한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는 얘에게 주어진 게 b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교점이 한 개다. 이런 식으로 집합이 주어져 있었어야 돼. 얘는 마구랑 마팔 사이에서만, 그리고 t, k 이상일 때만 교점 한 개라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상황과 맞진 않지. 그렇기 때문에 B가 양수일 때는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B가 음수일 때,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다 구했던 걸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 문제를 얘들아 마스터하면은 웬만한 유리함수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질 거야. 이 문제의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꼭 다시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 1206번은 여기 최소값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CF하고 적어줘. 얘들 앞으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선생님이 이산코라고 외우라고 할 거야. 이 2는 뭐냐면 2차 함수꼴로 얘가 나타내지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S1 플러스 S2를 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대. 그럼 이건 이제 2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의 추계 방정식이 2지. 그럼 2 넣었을 때가 미니멈 최소값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 자체가 2차 함수꼴이 돼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산은 뭘 것 같아? 산술기하 평균이고 코는 코시-슈바르츠.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1, 2를 통틀어서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이렇게 이산코라고 따서 외울 거고, 이거는 고2, 3학년 거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최대 최소는 이산코 중에 뭘로 구하냐? 얘부터 접근을 시작을 하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A좌표 줬지. y, 말. B좌표 줬지. A, A분의 1.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지겠네. 지나는 두 점이 있잖아. 그럼 지나는 두 점이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질 거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때 이 노란 색깔들의 넓이를 S1, S2라고 하래요. 얘네가 삼각형이다 보니까
밑변 높이 길이만 알면 되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그냥 끝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왜냐면 이만큼을 밑변, 이만큼을 높이로 보면은 얘가 뭐야? Q라는 게 이 직선의 y절편 구하면 구해지는 거잖아. P는 뭐야? 이 빨간 직선의 x절편 구하면 구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길이도 아까 B점 좌표가 a, a분의 1이거든? 여기 x좌표가 a라고 준 거고 여기는 a분의 1이라고 준 거야. 그럼 이 x절편 찾았으면은 여기 빼면 나오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a 빼기 1이라고 할 거 아니야. 여기 좌표가 a니까. 그러니까 x절편 찾으면 끝난다. 높이는 a분의 1이겠네.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랑 x 증가량, 지난 두 점 있으면 먼저 기울기 찾지. x 증가량 a에서 얘 빼 분의 y 증가량 a분의 1에서 쟤 빼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분자분모에다가 얘가 모양이 안 예쁘니까 둘 다 a를 곱해보자. 분배 법칙 써서 1 더하기 a, 얘는 a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네. 그랬더니 이 분모가 a로 묶여지지. 그러면 a 플러스 1끼리 약분되어서 기울기는 a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기울기 찾았으니까 지나는 한 점, 이 마일, 마일 가지고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의 x, y 절편 찾는 건 다 할 수 있지. x 절편은 y에 0 넣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값들 구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p 자체가 여기 x 절편이 a-1로 나오게 돼.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y 절편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건 얘들아 좌표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 길이는 이거 마이너스 한번 붙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이 길이 2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y 절편에 지금 부호를 한번 바꿔서 이 밑변 길이를 우리는 1-a분의 1이라고 해야겠네. 이따 마이너스 1배 한 거야.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그냥 이거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a-1이라 해도 되겠지. 이거 2분의 1배 한 게 이 삼각형 넓이. 그리고 이 길이는 뭐야?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쌤이 빼라고 했지. 그러면 a에서 얘 빼니까 이거 플러스 1이다가 되겠네. 그리고 여기 높이가 a분의 1이야. 그러면 밑변이 1, 높이가 a분의 1 곱하기 2분의 1배까지. 그럼 이제 이게 S1 더하기 S2인데 얘를 정리 좀 해보자. 일단 2분의 1로 묶을 수 있지. 2분의 1 묶어서 여기는 이거 전개한 걸로 여기다 넣어주자. 괄호 안에. 그럼 전개 다 해주시면은 1 다 곱했고 마이너스 a분의 1도 곱하시고, 그리고 여기선 a분의 1이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그랬더니 이 식 자체가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니까 a분의 2지. 그리고 마일하면 마이너스 2고 요렇게 추려지겠네. 이 상태. 근데 쌤이 말했잖아. 얘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2차 함수꼴이 아니지. 이건 2차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 분자, 분모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산술기하 평균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이산코 중에 이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얘는 2루트 얘 둘이 곱하면 a에 약분돼서 2루트 2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2루트 2 이상이라는 건 2루트 2일 때가 최소인 거겠지? 근데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만 쓸 수 있어? 이 a랑 a분의 2가 양수일 때만 사용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a가 1보다 큰 상황 이런 거 체크하시고 산술기하 평균 써도 되겠다 생각하셔서 이거 다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2분의 1배 둘 다 처리하셔서 얘는 루트 2가 되고 얘는 빼기 1 되니까 답이 5번이 이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207번은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쌤이 봤을 때 여기 C스텝 중에 얘들아 제일 어려운 게 1205번이야. 얘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별로 안 어렵고, 1207번은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조금 길어져. 그냥 그거일 뿐이지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차분하게 푸는 것도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여기 A좌표, 그 다음에 B좌표, P좌표만 찾으면 답이 그냥 구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나씩 찾아볼게. 우리 그냥 점 3개의 좌표 찾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근데 특히나 A점이나 B점은 너무 쉬운 게 A점은 그냥 이 곡선이 X축하고 만난 점이잖아. 그러니까 X절편이지. X절편은 Y에다 0 넣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Y에다 0 넣고 이 방정식의 X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3 이항시켜서 이렇게 놔주고 그다음 이걸 양변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다시 양변 나눠주시고 이렇게 되지. 1 이항시켜서 얘는 이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이걸 쌤이 그냥 통분해서 3분의 3마 K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그냥 A좌표 하나 찾은 거야. 끝났네. A는 3분의 3마 K, 여기가 X축 위의 점이니까 Y는 0인 거지. 근데 B점은 더 쉽게 구해져. B점은 요게 지금 이 곡선이 Y축과 만난 교점이니까 Y절편 구하면 되지. Y절편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 이때 0 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1분의 K니까 마이너스 K지. 그러니까 얘는 0, K 플러스 3이다. 자, A, B 찾는데 이거 뭐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절편 찾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P점은 여기다 우리 하나 CF하고 적자. 이거 우리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자, 우리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점근선의 교점인 이 점 있지, 얘가 뭐라 했어? 대칭점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 대칭점을 지나게끔 직선셈이 하나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곡선들도 이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직선 또한 이거 180도 회전시키면 당연히 직선이 여기 180도를 이룰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 직선으로 일치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 또한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잖아. 선생님 무슨 말 할 것 같아? 얘 둘의 무슨 점들끼리도 교점끼리도 이 대칭점에 대하여 대칭되어 있다. 이거 한번 필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칭점이 만약에 A, B라고 하고 이 점을 선생님 P, Q라고 해볼게. 밑에 이 위쪽 별의 점은 뭐야? 우리 이 P, Q를 얘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점대칭 시킬 때 방법이 이 대칭점의 이 좌표들의 몇 배? 2배에서 얘 x면 x를 빼고 y면 y 좌표를 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다 배웠어.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정확하게 다 적어놔. 2배에서 뺀 거 대입한다.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두세요.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보시면 여기 딱 그 그림이지. 이게 3,1이라는 게 대칭점일 거 아니야. 다시 1,3이라는 게. 그럼 B점 좌표 방금 구했잖아. B점 좌표를 구했던 거를 얘를 1,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그냥 P점은 나오는 거네. 그래서 이거 2배 2지 에서 뺀 거 대입하면 빼기 0. 그 다음에 3에 2배면 6이지. 6에서 얘 뺀 거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6 빼기 3 하니까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좌표가 다 구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운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세 점 좌표는 다 구해진 상태야. 그럼 이제 기억은 바로 끝나지. K가 1이면 P점이 2,4니. 그럼 K에다 1 넣어주라는 거잖아. 이거 2,4 되는 거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 좌표 3개만 구해놓고 풀면 돼. 자, 그 다음 니은도 바로 풀리는 게 AB 기울기랑 AP 기울기. 그럼 우리 얘 기울기 찾으면 되네. 그럼 X 증가량. 이거에서 이거 빼보자. 그냥 3분의 3마 K인 거고. Y 증가량. 0에서 얘 빼면은 K마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1분의 K마 3으로 처리하셔서 번분수 처리.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고. 얘랑 얘랑 딱 정확하게 마이너스 1배 관계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1로 떨어져서 마 3이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AP 기울기. 얘네 사이 기울기. 얘는 X 증가량. X끼리 빼고 Y 증가량.
이렇게. 그럼 얘가 마케 마3 되는 거지. 이것도 통분하셔서 3분의 6이라 쓸 수 있겠지. 그럼 얘가 3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들어가겠네. 그럼 얘가 3에서 마6 빼니까 마3으로 될 거고, 다시 본분수 계산했더니 얘는 마케 마3끼리 약분되어서 3이다가 되네. 그럼 얘랑 합치게 되면 답이 얘가 0이다. 니은도 그냥 쉽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아주 살짝 길어질 뿐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지. 다시 근데 꼭 해보세요,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이제 디귿이 그나마 좀 생각을 살짝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래. 그럼 일단 이 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자고. 근데 PBAQ라는 게 이렇게 생긴, 이거 뭐 사다리꼴도 아닌 일반 사각형이 나왔잖아. 근데 이런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안 구해지지. 바로 안 구해질 때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쪼개서 합치거나 주변 도형 이용하면 된단 말이야. 얘는 내가 보기에, 자, 여기까지 연장해서 이어줘. 그럼 이렇게 커다란 얘는 사다리꼴이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직각삼각형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내가 원했던 이 PBAQ라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네. 됐지? 근데 얘는 이 사다리꼴 넓이 먼저 구하면 이거 밑변, 아랫변이라고 보면 걔네가 이 밑변 길이는 P의 Y좌표일 거 아니야. 그래서 P의 Y좌표인 K 플러스 3에다가 윗변, 이게 B의 Y좌표가 마케 플러스 3이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했더니 K끼리 지워져서 6이 되고, 높이는 이 P의 X좌표지. P X좌표가 지금 2야. 그럼 높이는 2에. 그 다음 2분의 1배까지 했더니,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사다리꼴은 그냥 6이라고 깔끔하게 딱 나오게 된다. 이 사다리꼴에서 이제 이 직각삼각형 넓이 빼면 되지. 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엔 이 A의 X좌표가 밑변, B의 Y좌표가 높이. 이 직각삼각형 이 상태 이거. 그래서 A의 X좌표 얘에다가 B의 Y좌표 곱하고 2분의 1배까지 이걸 빼주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지. 그게 이 사각형의 넓이지. 얘가 6 빼기 이 친구가 3이 6 되고, 그 다음에 3마케가 똑같네. 3마케의 제곱, 얘가 뭐여야 되는데 자연수여야 한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항상 문제는 잘 읽어야 되는 게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얘를 생각해보면 6에서 얘 뺐을 때 자연수려면 얘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얘가 6 빼기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야 자연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K 범위가 0부터 3이라며. 그럼 이 3마 K의 제곱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3마 K의 제곱. 그럼 3마 K의 범위를 찾으려고 여기다가 다 같이 3마 K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배 할 수 있지. 일단 다 같이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다 더해줘. 그럼 여기 3 빼기 3이니까 0보다 크고, 얘는 3 플러스 0이니까 3이지. 그럼 3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 제곱 다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3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는 거는 지금 0보다는 크고 3의 제곱인 9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6으로 나눈 상태잖아. 마지막 6으로 나눈 것까지 처리. 그럼 0분의 6이야 0인 거고. 그럼 이때 방금 쌤이 이 값 자체가 자연수 돼야 된다며. 얘는 0부터 6분의 9 사이의 값이래. 6분의 9가 1.5잖아. 그러니까 0부터 1.5 사이의 자연수는 딱 1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1이다 이걸 뜻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이 범위 가지고 이거 추려내는 거. 이건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살짝 이거 복잡해졌을 뿐,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3-k의 제곱이 양변에다 6 곱하면은 6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3-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k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k가 0부터 3 사이여야 돼. 3 플러스 루트 6이면 이거 3보다 커지니까 안 되지. 여기서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되면 k 값이 구해진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번거로운 건 여기까지 다 했으면 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 한 번 더 여기서 직선 BP의 그냥 기울기를 찾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야. 그럼 이제 BP의 기울기 구했더니 어떻게 돼? 다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얘에서 얘 빼면 2k지. 즉 k네. 그대로 그냥 k 값이라고 해줘도 되는데 굳이 한 번 더 어렵게 보이려고 직선 BP 기울기라고 한 거고. 그럼 이 직선 BP 기울기가 k인데 k가 0과 1 사이의 값이네. 아까 3에서 루트 6 뺀 게 k인데 루트 6이 대략 2점 몇 정도 되니까 이거 빼면 0과 1 사이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이 5번. 자, 얘도 어려워 보이는 듯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연습하기 딱 좋은 거니까 얘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두 문제 남았는데 이 두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젠. 자, 1208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f랑 f를 합성했더니 x가 됐대. 이게 ix, 즉 항등함수잖아. 근데 쌤하고 이젠 전 단원에서 배우기를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얘가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지. 근데 f랑 f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건 f의 역함수가 즉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거겠지.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야. 그럼 얘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니까 그게 같다라는 거. 됐지?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미 얘기해줬지. 이 유리함수에서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이 같은 함수는 대칭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 했어? y는 x 위에 있어야만 한다. 그럼 이거 대칭점 구해보자. 그럼 점근선이 x는 b에 y는 a지. 그런데 이 점근선의 교점이 b, a가 될 거고 그게 대칭점이잖아. 얘가 y는 x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랑 b는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항상 이 뭔가 배웠을 때는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절차를 잘 지켜주셔야 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세 가지 절차 생각하라 했지. 일단 첫 번째로 점근선, 그 다음에 그 k값, 그 다음에 필요시 y절편. y절편 구하는 건 되게 쉽잖아. x에 그냥 0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점근선이야 x는 a, x는 b, y는 a인데 어차피 a, b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a라고 보셔도 되겠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야. 여기 a, b 곱했을 때 0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최소한 0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또 가정을 해야겠네. 이 점근선 단계에서부터 벌써 x는 a를 그리려 했는데 a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서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젠 y는 x 위에 우리의 점근선 교점인 즉 대칭점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a, a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값 따져야 되는데 k값은 우리 분모가 0 되는 값 b지 b? b를 여기다 넣어줘. 그럼 ab 플러스 6 자체가 k인 거지. 그럼 얘가 ab 플러스 6이야. 근데 방금 a를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했잖아. 근데 a랑 b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양수랑 양수랑 곱했으니까 양수시. 그럼 양수에다 6 더했기 때문에 이건 양수 상태가 되겠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때 여기 파트는 y절편 따져줘야 되겠지. 근데 y절편 x에다 0 대입해서 구했더니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b가 방금 양수라며. b가 양수면 이 자체는 음수지.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게 언제? a가 양수일 때 이런 상황이야.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a, b 곱이 마이너스 6이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게 이게 k 값이 아까 이게 0 되면 되겠어? k가 0이라는 거는 이건 분수함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0이면 안 된 거니까 6 넘어가서 6이 아니다. 당연한 거고, a는 b랑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그 다음에 모든 사분면 지나냐. 자, 사분면 지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프 그리라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a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는 그려봤더니 얘네가 여기 1, 4분면 여기 2, 4, 여기 3, 4, 4, 4 다 지난다라는 걸 확인했지.
그래서 이번엔 이제 a가 음수일 때만 확인해서 음수일 때도 모든 사분면 다 지나면 디귿도 맞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그럼 a가 음수면 점근선 이게 x는 a가 왼쪽, 그 다음에 y는 a는 밑에 쪽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k 값은 그대로 얘가 0되는 b를 넣은 ab 플러스 6인데 얘가 음수잖아. 근데 음수 곱하면 양수지?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얘는 방향이 이쪽과 이쪽으로 한번 그려주시는데, 또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6이지. b가 현재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양수네. 그러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다 지나간다는 거 확인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해서 3번인데, 선생님 얘기한 대로 요런 거,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은 유리함수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다. 이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그래프 그릴 때는 이 세 가지 절차를 꼭 지키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x는 a라는 점근선이 나오면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로 한번 세 번 생각을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고, 근데 케이스가 여기서 아까 얘는 0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로만 분류해서 그렸던 거. 자, 이것도 연습 삼아 꼭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209번. 자, 1209번은 쌤이 봤을 때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근데 우리가 지금 얘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뭐야? f의 점근선. x는 a에 y는 2지. 그러면 역함수의 점근선은 뭐야? 역함수의 점근선 얘들아, 여기서도 x, y 자리 바꿔서 이걸 x, 그래서 x는 2, 이걸 y, y는 a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 그러면 점근선을 비교를 해볼 건데, 얘가 지금 역함수와 이 fx를 평행이동 시킨 거지. 얘는 평행이동 시킨 함수 두 개가 같대. 그럼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건 얘 둘의 점근선끼리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의 점근선을 찾기가 너무 쉬운 게, 이 fx의 점근선 상태에서 얘는 fx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그럼 평행이동 한 상태의 점근선은 a 플러스 4에 얘는 2에서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2지. 근데 그게 이 역함수의 점근선과 같아야 되니까 요 놈이 요거 2, 얘가 a다. 이렇게 해서 a는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랑 겹쳐진대. 그러면 이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면 k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다가 얘가 0 되는 값인 a를 집어넣어줘. 그럼 2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거고, 방금 a가 마이너스 2잖아. 이 마이너스 4니까 b는 넘어가면 7이라고 답이 쉽게 구해지겠다. 그래서 답이 5번. 저희 인쌤이 좀 쉽게 풀었는데, 답지식 풀이 보시면 되게 길게 풀어요. 근데 그냥 점근선 갖다가 푸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